안녕하세요. 빠물한 목도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 뒤 마피 붙으면 어떡합니까? 강북 아파트 미계약 속출한다는데 이런 우려가 계속적으로 나올 정도로 지금 노도강 아파트 거래가가 상당 부분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서울 중하급지 위주로 이 하락 거래들이 급속도로 지금 가속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중하급지뿐만 아니라 상급지도 역시도 강남, 서초, 송파구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신축 아파트 분양받은 분들은 상당 부분 불안한 마음 가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보다 더 낮게 시세가 형성이 돼 버리면 고스란히 마피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상당 부분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산 가치의 어떤 수준이 훅 떨어지는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주택거래 현황만 봐도 공식적인 지표도 완전히 지금 거래량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주택 매매 거래량 13.2% 정도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국적으로 거래 한파가 완전히 지금 동장군이 된 것처럼 모든 지역에 있어서 거래량을 완전히 꽁꽁 얼어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확실히 그래프를 봐더라도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월 대비 13.2% 지금 감소 추세, 아주 뚜렷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죠. 게다가 그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인허가 부분도 8.4% 올해 증가했다고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 17.6% 지금 엄청나게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기본적으로 건설업 자체의 어떤 자본 회전력이 이게 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돈맥경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인허가 추이가 그렇게 높게 나올 수 없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착공 역시도 지금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반대적으로 지금 분양 승인은 전월 대비 43%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지금 밀어내기 분양이라는 얘기죠. 내년 2025년도 미국발 금융시장의 대변화, 그리고 이 자본시장의 급격한 해체와 재편을 통해서 한국 경제 자체가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설사도 2024년에 분양할 물건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분양 부분에서는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준공 입주 당연히 분양권들이 많았으니까 전월 대비 33% 정도 증가를 했죠. 자, 이렇게 분양 준공만 봐도 공급량이 어마무시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대.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집값이 다시 오른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표적으로 볼 때도 분양 입주 물량이 상당 부분 치고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5년도 역시도 집값은 넉넉한 어떤 공급량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절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1월 좀 전에 본 주택 통계, 매매 거래량 확실히 49,114건으로 한 달 전보다 13% 이상 감소가 됐다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줄어버렸다는 건 확실히 가격의 하방 압력을 줄 거라는 얘기고요. 이런 어떤 매매 거래들이 단지 서울에서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수도권, 지방 모든 지역에 걸쳐서 매매 거래가가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집 살 사람 없는데 공급만 무지막지하게 쏟아지니까 아파트값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서 공급 과잉, 수요 감소로 아파트값 3년 연속 하락 중인 지방, 특히 투자할 매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하락세가 이제 수도권, 경기권, 특히 서울은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 가릴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집값에 상당 부분 변화 요인을 아주 강력하게 스트라이크를 걸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샘플로 보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급량이 어마무시했죠. 폭탄 공급이었는데 2020년만 해도 42%가 집값이 오르는,
거의 뭐 노른자 땅이라고 뭐 말해도 될 정도로 세종시 아파트는 거의 뭐 황금기를 구가했었는데 웬걸 2021년부터 비실비실거리더니 거의 뭐 2022년 정점을 찍었죠. 마이너스 16% 정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요. 2024년 올해는 마이너스 6%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구가 공급 폭탄이 뭐 떨어져서 뭐 아파트 가격 가치가 완전히 뭐 떡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세종 역시도 뭐 무시 못할 정도고, 세종 가보시면 뭐 아파트밖에 없어요. 공기관하고 아파트 이 복합체가 세종시라는 그림을 딱 그려내고 있는데, 뭐 아파트 매물 추이 서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지금 8만 8천 건 찍다가 8만 6천, 8만 5천 가다가 다시 8만 7천 건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12월 이제 오늘이 31일 2024년의 마지막인데 2025년도에 가면 무섭게 이 매물량이 쏟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만큼 집값의 변동 요인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 뭐 집주인들도 어떻게 컨트롤할 영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이번 주 이 12월 31일 이제 기점으로 나온 이 최근에 따뜻한 거래가들을 보면 송파, 호반, 베르디움, 더 퍼스트 18억에서 13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5억 3천 정도 하락하고 있죠. 분명한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곳이 바로 송파구입니다. 송파구가 뭐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별로 없었고 대신에 아파트 가치가 상당 부분 고점에 걸려 있었는데 이제는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급매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 기존 이 걸쳐 있었던 가격대가 완전히 이게 붕괴가 되듯이 내려앉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동작구, 상도 더샵 2차 역시도 14억에서 11억까지 거의 뭐 22% 이상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강동구 입주 물량 굉장히 많죠. 신축 아파트가 뭐 지어져서 분양하고 입주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세입자들 구하면서 전세가가 지금 뭐 들썩이고 있는데 레미안 강동 팰리스가 17억에서 14억으로 매매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전세가 약세 현상이 강동구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 3억 1천만 원 정도, 17% 정도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원구, 서울에서 가장 거래 회전율이 많은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대비 6억에서 3억, 거의 뭐 반토막 수준이죠. 상계주공 13단지가 거의 뭐 40% 이상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봉구 역시도 뭐 예외 없이 뭐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25평인데 창동주공 3단지 8억에서 6억, 대략적으로 2억 정도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봐도 지금 뭐 서울 뭐 동서남북 전방위적으로 서울 집값들이 상당 부분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뭐 가장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체감소득.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수입 자체가 딱 한계선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가계 구매력이 훅 떨어지죠. 뭐 마트 가서 가격 표 보면서 아주 알뜰하게 장을 보는 지금 분위기인데 이거 최고의 부가가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 뭐 기본적으로 뭐 10억 이상 하는 서울 아파트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체감소득이 7년 만에 최저치인데 그래프만 봐도 77.5에서 56.9로 훅 떨어지잖아요. 이런 구매력 감소, 당연히 아파트 시장이 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겠고, 누가 뭐 비싼 아파트 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호가 장벽 치고 가격을 고점대 뭐 걸어놔도 뭐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현상이 고스란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금 금융시장에서 선제지표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구매력 감소. 외국인들 지금 1200억 오늘도 지금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좀 살만한 어떤 심리 자체가 완전히 떠나 있기 때문에 셀코리아가 지금 뭐 엄청나게 뭐 어마무시 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 역시도 지금 뭐 국장을 탈출한 해 만에 서학개미로 갈아타는 그런 현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IT 업계, 반도체 업계 뭐 거의 쌍둥아차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비실비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만큼 금융시장의 구매력 감소는 외자, 그러니까 외국인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지금 치환이 되고 있고요. 이건 뭐 결국은 국내 투자자까지도 이제 미국 증시로 향할 수밖에 없는, 뭐 본능적으로 그냥 돈은 수익률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지금 미국 달러가 1471원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가치가 낮은 원화 쪽으로 해외 자본과 그리고 국내 투자자의 자본이 몰려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쭉 고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횡보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아마도 내년 1월 되면 1,500원 수준도 가능할 정도로 상당 부분 환율 불안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1일 종가 기준 올해 4분기 환율 평균은 1,398원으로 집계가 됐어요. 이거는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환율 상황이 좋지 않다는 얘기고, 외환위기 때는 1998년 1분기 때는 1,596원 정도인데 거의 뭐 비슷비슷한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을 정도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수익률이 높은 나스닥 쪽으로 사람들이 다 돈을 빼가지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이제 뭐 서학개미 되는 거 뭐 트랜스포머 하는 듯이 뭐 공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보면 뭐 떨어졌다 하지만 거의 뭐 수익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단단한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어제 뭐 나스닥이 뭐 산타 랠리가 아니라 뭐 사탄 랠리다 라고 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하락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도 뭐 반등으로 가기 위한 어떤 약간의 조정장이 아닐까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 떨어지고 뭐 엔비디아만 제외하고 모든 뭐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다 하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테슬라 역시도 지금 3% 이상 하락폭을 키우고 있네요. 이거 뭐 저점에서 이제 다 잡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집권과 동시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직 깔려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어떤 게 반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뭐 그 기재에는 나스닥 그동안 33% 올랐는데 한국 증시는 245조가 증발해버리는 이런 어떤 명암이 엇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로 자본들이 다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 증시 강세장이 내년에 또 정체가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는데, 이게 미국 증시 강세장의 한계점에 임박했다는 또 그런 이 관점도 있습니다. 뭐 S&P 500 지수가 2년 연속 20% 이상 오른 적은 역사상 단 한 번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이 논리도 있지만, 뭐 상당 부분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지금 뭐 백업을 확실하게 해주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여러 부분의 어떤 조정장의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모든 뭐 세계의 통화 가치 자체를 지금 씹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원화, 엔화, 위안화, 유로화 등등등 이런 어떤 중심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자본은 미국 블랙홀,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으로 다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 이러다 보니까 뭐 한은은 금리 인하 속도,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1월 한은이 기준금리를 거의 뭐 B컷 수준의 0.5% 인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한국이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지금 딱 렉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 부양을 위한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도 단행이 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불확실성에서도 비둘기 이창용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뭐 이제 내일이면 1월이잖아요. 고환율에 이어서 트럼프 보편 관세 20일 뒤면 뭐 행정명령이 발동이 되면서 수출이 최대 13% 정도 감소할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뭐 기준금리 인하를 상당 부분 그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뭐 4.5%, 3% 정도의 한미 기준금리 추이도 지금 뭐 무시 못할 지경이고요. 이렇게 계속 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 모든 자본들이 뭐 미국 따라갈 수밖에 없고 달러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매력 감소, 이게 뭐 금리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자체에 있어서 그 부동산 경기 자체를 부양시킬 수 있는 구매력이 완전히 지금 실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직접적으로 아파트 가치를 저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지금 강동구 거래량 보세요. 12월 18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동구 지금 입주 물량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 해도 뭐 12,000세대인데 거의 뭐 2만 세대 가까운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거래량은 180건에 그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가격 한파가 올 거라는 선제지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고, 노원구 역시도 110억 건. 2024년 7월만 해도 뭐 고점을 찍었는데 완전히 지금 저점 헤매고 있죠. 서초구, 강남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은 22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송파구 역시도 120건에 지금 그치고 있고요. 여기도 뭐 7월에 고점을 찍었다가 뭐 거래량이 쑥 하고 내려오고 있죠. 마포구 역시도 지금 54건에 지금 그치고 있어요. 이렇게 거래량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구매력 감소로 인한 아파트 가치가 앞으로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자체도
없어질 뿐더러 현실적으로 봐도 아파트 가치가 계속적으로 내리꽂힐 가능성 높으니까 거래가 뚝 하고 끊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값 붕괴는 단시간 안에, 그것도 아주 파괴력이 엄청날 만큼 진행이 될 가능성 많아요. 총체적 난국을 맞은 금융시장, 경제 전반의 빨간불, 부동산 시장의 상승 궤적을 딱 멈춰 세우고 그동안의 상승분 고스란히 내뱉을 가능성도 없어요. 상승분이 뭡니까? 기존의 분양가 아니면 그 가격의 가장 최후의 보루도 무너질 만큼의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결국에 2025년 한국 부동산 시장에 한 획을 긋는 대변화의 사건들이 줄줄이 터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확실한 자산 시장의 해체와 재편, 급속도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서울 아파트, 신축 아파트도 마피를 걱정해야 할 만큼 지금 현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대한 그 팩트, 현실적으로 가격이 정말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공포감 쫙 깔려 있습니다. 부동산은 심리로 움직이는데 그 심리의 기저에 그 모든 저변의 움직임이 그리 역동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자본시장의 움직임이 이제 부동산 시장 쪽으로 우회해서 미국 금융시장 쪽으로 혹은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뭔가 틈새를 찾는 자본시장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정말 대기업이 돈맥경화에 걸렸다고 하지만 부동산 시장 자체도 거래 시장 자체, 매매 시장, 전세 시장 모두 자금에 있어서 상당 부분 경색 현상을 겪을 수 있는 가능성 아주 큽니다. 이로 인해서 아파트 가격 뚝뚝 역대급 붕괴가 일어나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뻔뻔한 복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